2020년 7월 27일 월요일 밤 10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예, 오늘 아침 일찍부터 6시 한 30분부터 하루 종일 워낙 설쳐돼 가지고 지금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만은 일을 다 마치고 그래도 유튜브로 메시지도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켜고 앉았습니다. 바빠도 그리고 비록 내 혼자서 영상 보면서 하는 약속이지만은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못 지키고 있는 게 제주 4.3 폭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또 그 설민석이라고 하는 요설을 푸는 그 자의 그 역사 강의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비판도 좀 하고 이런 영상을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못 만들고 있다는 거. 그거 사실 이제 내용은 정리는 다 됐는데 나름 균형 잡힌 생각 가지려고 그 관련된 이제 하나의 주제를 할 때는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끝판에 가가지고 현기런이라고 하는 그 제주도 출신의 작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 뭐라고 할까요? 김달삼을 위시한 그 남노당들의 잔혹함, 그리고 먼저 시작된 그 폭동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지탄 바다에 마땅하겠지만은 그 역사적인 그 내막들이 얽히고 설켜 가지고 이런 빚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막연하게 그냥 딱 잘라가지고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나눌 수만은 없는 그런 사건인 거는 맞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남노당을 용서하겠다는 그런 용서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현기런 작가님의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그때 울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접었어요. 그 정리한다는 그 영상을 만든다는 거는 그 보류돼 있는 상태. 그리고 6.25 전쟁 70주년 기념해서 내 나름대로 포스트를 빼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구독자분 중에 이미영이라고 하는 분 계시죠. 기다리고 계신 것 같던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이 디자인 시야는 다 나와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 전문가분하고 차 한잔하면서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완성하고 난 뒤에 이제 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게으른 탓에 못하고 있고 뭐 때문에 그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못하고 있고 하여튼 그 두 가지는 지금 제가 놓치고 있는데 이런 시일 내에 완수하도록 그렇게 제 자신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건데요. 이 책의 제목은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북에서 온 공작원 이야기라고 하는 남파 공작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태영호 의원이 며칠 전에 그 극좌 정치인 이인영 씨를 앉혀놓고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나온 책인데요. 저는 이런 종류의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도 나오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학교 과정으로 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각종 공작 훈련을 받거든요. 받는데 얘들은 이만큼 뛰고 이런 어떤 비트 구축이라든지 독도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격투술이라는 건 이런 것도 하고 이 정도의 전투력을 가졌구나 하고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저야 뭐 약해 빠져 그런 데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얘들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까. 물론 제가 이제 이 사람은 공작 훈련 받을 때는 한창 받을 때는 20대 초반이지만은 저하고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 재밌게 또 한국에서의 특작 부대원들과의 전투력 비교는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즐겨보는 그런 내용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봤는 책인데요. 오늘 제가 이걸 왜 빼들었냐면은 태영호 의원의 이인영을 그 청문회하는 그 과정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그때 이제 이 책이 생각이 다시 나긴 했지만은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조선일보 오늘자 신문인데요. 그 이석기 아시죠? 이석기. 이석기는 내란 선동 그 혐의로 지금 이제 징역을 살고 있는 자생적인 간첩이죠. 근데 요때 아마 김정은이가 무력 도발을 할 조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 언론인가요? 정보 당국인가요? 거기에서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도원의 스파이라고 하는 그 책을 번역한 국정원장님과 관련된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뭐 괜히 또 음모론이다, 니 그런데 또 좋아하나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그까지 하고, 어쨌든 이석기 석방하라라고 하면서 동지들 반갑습니다. 주말 서울도로 곳곳이 마비됐다. 차량 2,500대가 서행을 하면서 그런 가두 데모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뭐 이런 골 때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는 그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거 아니라 요 바로 밑에 보니까 권순일이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는데요. 권순일 대법관 후임을 알고 보니까 그가 34년 전에 실형을 내린 국법법 사범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권순일이라는 이름을 보고 제가 다시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책을 다시 빼들었습니다. 이 책 속에 제가 이렇게 삽입해놨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인즉 통혁당, 인혁당 관련자의 가족을 찾아라. 이제 이 공작원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난파됩니다. 제주도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제주도 통해가 이제 내륙으로 이제 육지로 오는데, 두 번째에 왔을 때는 이제 뭐 이런 통역당, 인혁당, 통역당은 이제 아시다시피 김종태가 주범이고, 그 다음에 문재앙 씨가 존경한다고 했던 신영복이 연루된 그런 사건이었죠. 그 가족들을 찾아라. 그 김종태 씨의 조카가 김진락이고, 그 두 명 다 이제 영천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 제 살고 있는 경주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이고, 인혁당 사건은 이 지금 오늘 신문에 나왔던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인혁당 사건 50년 만에 무죄 확정을 때렸던 그런 판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인혁당 사건이 이제 무죄로 떨어지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담으로는 이제 신영복 글씨체 쓰지 마라. 지금 울진군하고 포항시에서 띨빵하게 그 글씨를 행사 때 가끔 쓰길래 제가 경북도청에다가 아예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각 17개 시군 산하의 지자체에다가 경북에서 쫙 뿌렸나 봐요. 이러한 글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17개 시군 모두에서 저한테 그 메일로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야, 참 그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던데, 다들 내용이 이제 그런 글자가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이제 주의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이 쫙 다 왔어요. 16개 중에서. 근데 딱 한 군데 빼고 청송군에서 온 답변인즉, 글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글자는 그냥 미적인 관점으로 보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길래 제가 전화를 했죠. 청송군의 인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답변을 했는 담당자는 출타 중이라서 없고, 다른 사람이, 젊은 사람이 땡겨 전화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제 목소리를 제가 가늠해서 젊은 사람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웃긴 게, 지가 담당자가 아니면은 그냥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될 텐데 12조로 저한테 그 글자 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딱 걸더라고요. 그 제가 이거 봐라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좀 하게 됐죠. 하니까 이제 통역당 사건 이야기하고 쭉 해주니까, 통역당 사건 그거 무죄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인혁당 사건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인혁당 사건인가 하면서, 이 인간이 보니까 조금 그런 걸 알아요. 물론 공무원들은 알면 좋긴 한데 이 인간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해사길래 제가 나름대로
좀 잔소리도 저 나름대로 하긴 했습니다.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에서 잔소리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짜증 나가지고 말싸움을 좀 한 거죠. 근데 인혁당 사건을 무죄를 때렸던 판사 이름이 오늘 신문에 실렸길래 제가 오늘 이 책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낸 김에 내용을 좀 보면은 그때 며칠 전에 태영호 의원도 지적했던 게 여기 나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중부지역당 사건 이선실 이선실이라고 하는 거물 간첩이죠. 이선실. 최근에 또 정보로는 이선실 씨가,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영웅 칭호를 받고,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권력 파동 때에 숙청당했다. 그래서 미제의 이중 스파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숙청당했다. 이런 또 정보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김종태 이야기도 잠시 나오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거는 광주 뭐 사태라고 할게요. 폭동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사태라고 중립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광주 사태 전후, 그러니까 80년대 전후로 70년대서부터 유신 발표, 뭐 제가 뒤죽박죽하게 설명드리자면 나열하자면 유신 발표, 그 다음에 뭐 푸에블로 납치, 베트남 공산화, 닉슨 독트린 발표, 그 다음에 뭐 통혁당 사건, 그건 68년도고 쫙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울진 3층 무장 공비, 김신조 뭐 이런 식으로 쫙 굉장히 이제 그 공산 세력들이 아시아에서 다시금 극렬하게 발호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정책, 중화학 정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긴 했지만은, 예, 그때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반정부 투쟁하는 소위 제야 세력들의 그 투쟁이 아니라 응석들이 좀 잠잠했다죠.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끌어가는, 경제를 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지만은 그것과 함께 안보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그 시점이기도 했었죠. 지금 좌익들이 늘 독재 헌법 개정이었다고 욕하는 그 유신에 대해서도 당시 국민들의 80% 육박하는 지지를 얻어가지고 시행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극렬하게 남한에서도 학생단체, 학생집단, 그 다음에 농민단체, 그 다음에 노동단체, 언론, 이렇게 각계에서 발호하거든요. 하는데, 이때 이제, 이 공작원이 2차 난파 왔을 때, 이제, L씨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L씨는 다름 아닌 이제 이인영 씨입니다. 얼마 전에 그 청문회를 했던,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뭐, 광주에 갔던 이야기 쭉 나오다가요. 계속되는 포섭 실패. 그 후에 우리는 광주에도 다녀왔다. I씨와의 2차 접촉이 있은 다음 날부터 2박 3일간에 걸쳐 처음 광주에 가서 찾다가 끝내 찾지 못한 H씨를 찾아 그를 포섭하려는 목적이었다. 물론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월간 말지 잡지 이름이 말입니다. 말지 사무실에 전화해서 H씨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냈기 때문에 쭉 내려오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는 9월 말까지 L씨와 U씨를 접촉해서 포섭하기 위한 일을 추진했다. L씨와의 접촉은 이인영 씨입니다. 이인영 씨와의 접촉은 먼저 9월 22일경 민족회의 사무실에 전화해서 알아낸 전화번호를 이용해 전대엽 동우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와의 통화에 성공했다. 그 결과 그날 오후 6시경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기독교회관 신관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약속함으로써 접촉이 이루어졌다. 그를 만난 나는 북한에서 온 당 연락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포섭을 시도했다. 그러자 L씨가 나를, 이 공작원에 대해서 기관원이지. 당신 기관원이지. 뭐 국정원 같은 기관원이냐고 몰아세우면서 소란을 피워 포섭은 고사하고 대화 자체를 포기해야 했고, 물론 그를 전취하는데도 실패했다. 이런 대목에서 이인영 씨는 그러겠죠. 나를 용공 세력으로 몰아넣으려고 기관원이
이중적인 레토릭으로 떠보는 수법으로 떠보는 줄 알고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는 회상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공작원이 포습의 물망에 라인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생적인 적에게 내응하는 역할을 하는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인영 씨는 이미 그런 그 진영에 속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인영 씨는 이거 잘못하면 함정일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빠져나오는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패했다. 그게 다예요. 뭐 이 L씨와 이야기는. 근데 이제 이때 이인영 씨는 그 청문회에서 자기는 주사파였던 적도 없고 현재도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뭐 이인영 씨가 주사파가 아니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누가 주사파겠습니까? 임종석 씨가 웃을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신문에 권순일이라고 하는 대법관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이 책에 제가 삽입해놨던 1차 인혁당 사건을 무죄를 때려버렸던 그 주인공인 권순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각나서 이 책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예. 이 책은 이제 자기의 잠깐 줄거리 말씀드리자면 공작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교보다 출신 성분들이 약간 낮지만은 굉장한 자기들이 프라이드가 강한 학교, 공작원 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썼고요. 지금 현재도 이 사람은 이런 분야에서 남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남한에서는 국정원에서 간첩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첩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잡히는 간첩은 가장 적은 좀 위기인 그런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